시작하나?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스쿼트야, 스쿼트. 그지? 영어 스쿼팅. 자, 우리가 일반 일반 헬스 트레이너가 아니라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언제 스쿼트를 시켜야 하느냐라는 거야. 우리는 물리치료사는 트레이너가 아니거든. 우리는 통증을 치료하는 사람이잖아, 물리치료사는. 그래서 어떠한 통증을 해결하려고 이 스쿼팅을 해야 하며 그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엑서사이즈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지만 현재까지 올라와 있는 유튜브의 모든 영상은 싹 다 잘못됐어. 그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단지 스쿼팅 엑서사이즈를 이렇게 한다면은 대부분은 15도 발을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어깨 넓이로 벌리거나 어깨 넓이도 약간 넓게 벌리거나 여기서 무릎을 구부려 나가는데 어떤 놈은 무릎이 발끝을 지나가지 마라 그러고 어떤 놈은 지나가라 그러고 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하건 일자로 하건 벌어지건 아무 상관없이 무릎이 플렉션, 익스텐션이 되는 이 과정에서 원하는 대퇴사두근은 강화가 되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질환을 치료할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무릎이 토인 상태가 돼야 돼. 발끝이 안으로. 이 상태에서 무릎이 안쪽으로 모여지는 상태로 쫙 내려와야 되고 벌릴 때는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이 엑서사이즈를 해야만 이 무릎의 통증을 없앨 수가 있어. 이 운동을 해야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이 아트로피가 되어 있는 위크니스가 되어 있는 아트로피에서 이 바스투스 메디알리스만 선택적으로 강화를 시킬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뉴트럴로 하게 되면 쿼드리셉스 모든 4개의 근육이 동시에 강화가 되고 바깥으로 벌리면 벌릴수록 라테랄 사이드에 바스투스 라테랄리스나 텐스바사 라타에가 강화가 되는 거야. 지금 벌써 바깥이 뻐근해오거든. 이 안쪽으로 돌려버리면은 이 안쪽으로 뻐근한 느낌 온다. 사타구니 안쪽으로, 여기 사타 쭉 안쪽까지. 왜 우리는 이 바스투스 메디알리스를 선택적으로 강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말아라고 되어 있어.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왜 넘어가지 말아야 되면, 운동하면서 하려니 힘드네. 이 바스투스 메디알리스만, 이 쿼드리스에는 4개의 근육 중에 바스투스 메디알리스의 위크니스에 의해서 무릎에 니페인이 오게 되는데, 이 바스투스 메디알리스만 선택적으로 강화를 시킬 거면 토잉 게이트 상태에서 무릎이 60에서 80도 사이, 40에서 60도 사이로만 움직일 때, 이 180도라 했을 때, 0도라고 했을 때 40에서 60도 이 상태에서 움직임이 일어날 때 지금 저항과 체중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 메디알리스만 선택적으로 강화된다 라고 하는 것은 EMG 논문으로 이미 결판이 끝난 상태. 이걸 가지고 맞냐 안 맞냐 따지면 안 돼. 40에서 60도 니 플렉션 상태에서 움직일 때 대퇴사동과 햄스트링이 코 컨트랙션이 일어나면서 이 상태는 뒤에 불룩하게 잡히거든. 이 각도에서. 그때 내측 관근만 선택적으로 강화가 되게 되고, 건강한 무릎을 딱 펴서 뇌가 볼록해. 어떤 사람은 설계골이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이 설계골 위로 뜨면 뜰수록 건강한 무릎이거든. 나중에는 이 세사모이드 본에 대한 설계골의 역학에 대해서도 한번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설계골이 뜨면 뜰수록 더 강한 파워를 내게 돼 있어. 대퇴사두근 자체가. 그래서 건강한 무릎은 그래, 실제. 무릎 떠 있는 느낌이 들고, 옷을 다 옷 벗겨보면 요가 빵빵한 거야. 무릎에 아픈 환자는 요가 빼짝 골아 있어, 메달리스가. 그래서 이 부위가 빼짝 골아 있기 때문에 무릎에 통증을 유발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잠시 하도록 하고, 어쨌거나 바스투스 메디알리스의 위크니스에 의해 가지고 무릎에 통증이 온다. 그래서 좀 더 설명하면 피모와
TBI 얼라이먼트 틀어지는 힘이 틀어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바스투스 메디알리스만을 강화를 시키기, 선택적으로 얘만 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얘 바깥이 강화되면 될수록 무릎 계속 틀어진 상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릎의 통증이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근사슬 이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절을 지나는 모든 근육들이 굳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온다라고 했는데, 치료를 한다면은 우리의 치료 타겟은 여기가 되는 거야. 바스투스 라테랄리스 텐스파스 라타 글루티우스 한 따진다면 일리오스 왔어. 바로 고관절을 외전시키는 이런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풀어 나가는 것이고, 환자에게 스쿼트 엑서사이즈 시킨다면 바스투스 메디알스 내측 관근만 그것만 강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해버린다든지 레그 익스텐션을 하게 되면 네 개가 다 강화가 되기 때문에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거나 더 증가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 네 개 중에 메디알리스 내측 관근만 어떻게 하나만 단독으로 내측 관근 단독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라는 용어를 쓰거든. 어떻게 하면 내측 관근만 단독으로 강화시킬까? 그 답이 토인 상태에서 무릎이 내려오는 움직임을 주고 180을 바로 뻗은 걸 0으로 봤을 때 40에서 60도까지의 플렉션 동작이 일어나는 이 동작에서만 바스투스 메디알리스가 선택적으로 강화가 된다. 이게 EMG 논문으로 끝난 거야.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니페인 환자를 대상으로 엑서사이즈를 시킨다면 반드시 이 자세를 취해야 된다. 여자라면 골반이 더 넓기 때문에 더 벌려야 돼. 이 무릎이 붙을 말똥할 때까지 다리를 약간 벌려줘야 돼. 남자는 나는 골반이 작으니까 약간 붙여도 빡빡한 내렸는데 붙을 때마다 이 지금까지 내려왔거든. 여기서 엑서사이즈 하는 거야. 자세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별 상관없어. 많이 힘이 들면 잡아도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안쪽으로 뻐근한 느낌이 와. 그래서 이게 내적 강근이 강화되고 있는 거야. 이해됐나? 네. 질문. 그 체중을 실었을 때 그 엑서사이즈는 이제 내측 강근 메달리스가 강화되는데 일반적으로 무릎 니페인이 있는데 체중 실어버리면 통증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 통증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야 돼. 자, 이제 현재까지 설명이 안 된 것 중에 한번 설명을 하면, 이미 유튜브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자, 이게 이제 뒤쪽 면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치료 타겟은 이거야. 이거 오금근이거든. 포폴리티우스. 이것이 이렇게 당기게 되면, 그래서 이걸 가져오라는 거야. 뒤에서 라테랄 에피콘다일에서 시작해가. 맞지? 무릎을 가로지서 안쪽 여기로 들어와. 얘가 이렇게 당기면 다리를 이렇게 비튼다고. 이렇게 당기게 돼. 사실 이렇게 구부려지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상태가 포폴리스 딱 당기고 있다면 약 플렉션 되는 상태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굳어 있으면 무릎을 앉은 상태에서 뻗으려고 할 때 대퇴사두근이 쫙 수축해 가면서 무릎을 익스텐션 시켜 나갈 때 포폴리티우스가 이 센트릭으로 싹 늘어나줘야 돼. 대퇴사두근이 콘센트릭으로 당기는 속도에 맞춰서 포폴리티우스가 이 센트릭으로 늘어나야만 얘가 쫙 펴진다고. 근데 이게 딱 잡혀져 있다면 이게 얼라이먼트가 안 맞는 상태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는 힙은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럼 힙이 익스터널 로테이션 되면 TBI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는 거야. 클로즈팩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 근데 상대적 대퇴가 외전되면 될수록 상대적으로 TBI는 더 내외전되어 있다고 표현을 해. 원칙은 가만히 있는 거야. 클로즈팩 상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상태일 때 오다리가 되는 거 봐라. 이렇게. 무릎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무릎을 손상시키는 포지션인데, 햄스트링이나 가스트로네미우스 때문에 이 무릎이 플렉션 상태로 잡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보다 먼저 진행된 것은 포플리티우스가 늘어나지 않는, 이 센트리 되지 않은 무릎에 인해서 콘센트를 딱 잡고 있어 무릎에 인해서 구부러지는, 이것이 1차적인 게. 그래서 무릎 반대로 안쪽으로 인트라 로테이션을 돌리면 무릎이 붓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무릎을 벌리면 벌리고 힙을 외전시키면 시킬수록
벌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그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다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이유가 힙이 플렉션이에요. 아예 외회전 플렉션. 그래서 일리오스 와스가 가장 타겟 근육이 돼요. 글루티우스 텐스바스 라타, 바스투스 라테랄 이런 근육들이 장단지로 내려오면 가스네미우스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무릎 환자가 있다면은 무릎이 앞쪽이 아프든 안쪽이 아프든 상관이 없이 1차 치료 타겟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엎드려 눕혀서 이 근육을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티비아리스 포스테리어 당연히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시세스 페모리스, 그 다음에 이런 뭐 햄스트링과 관련된 근육들을 풀어나가야 되고, 엉덩이 근육들 이렇게 가야 돼요. 1차적으로 여기가 치료 타겟. 이기가 얼마만큼 빨리 풀려주느냐에 따라서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틀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 메디알 사이드에 있는 메니스커스가 씹히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메니스커스가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메니스커스 티어링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메니스커스가 찢어졌다 해서 내시경을 해가 이물질을 끄어냈다 손치더라도 포플리티우스가 1cm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쿼드리셉스가 콘센트로 당기면서 무릎을 플렉션 해갈 때, 플렉션에서 우리가 익스텐션을 할 때, 쿼드리셉스가 수축하자, 그지? 콘센트로 당겨 나갈 때, 뒤쪽에 있는 포폴리티우스가 충분하게 1cm로 늘어나 주지 않는다면, 무릎은 약간 세미 플렉션 상태로 있게 되는데, 이때 되면 티비아가 틀어지는 현상에서 메디알 쪽에 압박력이 가해지게 되면서 메니스커스가 씹히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내시경을 끌고 내시경으로 이물질을 제거해냈다 손치더라도 이 포폴리투스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똑같이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시 손상이 되기 때문에 부종은 다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메니스커스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밑에 있는 아티큘러 카틀라지가 달아버리는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는 거야. 이것이 치료 핵심인 거지. 선생님 이해되나? 조금? 그 다음에 앞쪽으로 와보면 대퇴가 있고, 이 앞쪽이라 했을 때 TBR 튜브레스가 있고, 이 대퇴 직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미, 바깥에 근육. 그 다음에 이렇게 총 4개의 근육이 들어가 있어. 이게 라테랄이니까 이게 외측 관근이 바스투스 라테랄리스,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 렉투스 페모리스, 바스투스 인터메디우스, 이것은 바스투스 라테랄리스. 이건데 니 조인트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잡는 근육은 바스투스 라테랄리스와 바스투스, 이게 메디알리스와 바스투스 라테랄리스의 언밸런스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야. 이 대퇴직근과 중간 관근은 크게 이야기를 안 해. 알아요? 다시 그려볼게. 그래서 왜 바스투스 라테랄리스를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힘이 있다면, 이게 힘이 100과 100으로 똑같이 작동을 한다면, 이 설계골의 움직임이, 설계골이 있다면, 설계골 움직임은 트로클리어에서 왔다리 갔다리 정상적인 글라이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힘이 만약에 밸런스가 깨지게 된다면, 주로 이게 약해져. 100보다 작아. 만약에 이게 80이고, 이것이 100이라고 한다면, 설계골의 이동이 외측 상방으로 이동을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계골에. 설계골의 탈출 방향이 어디야? 국가고시 문제인데 외측 상방이야. 포스테로 라테랄 사이드로 가고. 왜 가냐면 바스투스 이 라테랄리스가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메디알리스로 안 가고 이 올라오다가 라테랄로 끌려 올라오는 현상에 의해서 말 트래킹이 일어나면서 똑딱 거리는 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설계골이라고 하고 대피머의 트로클리어 그루브라고 했을 때 이 홈을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설계골이 대퇴사동이 당기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움직임이 해야 되는데, 라테랄리스 강하게 당긴다면 그루브를 타고 벗어나. 이렇게 따까닥. 그래서 설계골 움직임이 또 그렇게 소리가 나는 이런 이유야. 이렇게 이탈하는 이유는
바스투스 라테랄리스가 당기기 때문인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강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맞아. 유일하게 이 맞는 거야. 그래, 치료를 한다면 치료사는 이걸 풀고 우리는 스쿼트 운동을 물주사가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엑서사이즈를 한다면 이 바스투스 메디알리스만 선택적으로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근데 일반적인 이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면 유튜브에 올라온 모든 영상들은 이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걸 100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걸 100보다 또 올리게 되는 라테랄리스 또한 똑같이 더 스트렝스닝이 되는 문제로 인해서 무릎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그지? 그래서 치료 사람이 여기를 푸는 것이고 엑서사이즈를 시킨다면 얘만 선택적으로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40에서 60도 니 플렉션 토인 상태에서 할 때만이 바스투스 메디알리스가 선택적으로 강화가 된다. 그때 설계골의 트래킹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피머와 TBI 얼라이먼트가 맞춰지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생겼던 손상은 자연 스스로 회복을 시작을 한다. 그것을 항상성 기전,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지. 기존에 생겼던 염증 또한 자연적인 수복 과정을 거쳐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생긴 물을 뺀다든지 생긴 소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근육이더라. 또 질문 있나? 그러면 저런 상황에서는 그냥 테이핑만이라 해도 안쪽으로 당겨주면 통증이 없어질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구조물로 가면 안 돼. 절대 안 이동해. 그래서 맥코넬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나? 호주에 맥코넬 테이핑이라고 해서 한 10년 전에 유명했던 사람이 있는데 호주 물리치료학과 교수를 알고 있어. 이름은 여자인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겠어. 나는 여자인 줄 알고 있대. 그래서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설계골이 이래 있다면 이게 바깥으로, 외측 상방으로 끌려가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테이프를 바깥에서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쫙 당기가 딱 붙인 거야. 그러면 얘가 설계골이 이렇게 메디알로 올라갈 거라는 예측을 한 거야. 근데 피부 위에서 테이프를 아무리 걸어서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딱 한다 하더라도 얘가 움직여 버리면 설계구를 위아래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밑에 있는 뼈는 설계구는 원래 라테랄리스가 당기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구조물의 변화를 인위적인 힘을 줘가지고 교정은 힘들게 돼 있어. 구조물이 움직이는 것은 뼈나 관절이 이동을 하는 것은 근육이 힘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골이 외측 상방으로 간다고 해서 내측으로 끌어당기겠다. 인위적으로. 그러면 무릎을 펼 때 설계골이 트래킹을 정상적으로 할 것이다.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안 가는 이유는 내측에서 못 당겨주기 때문에 외측으로 끌려나가는 것이 일 뿐이기 때문에 치료를 한다면 여기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죠? 외측으로 간 걸 당겨올 수가 있을 것이고 엑서사이즈를 한다면 메디알리스만 강화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약한 걸 강화를 시켜주면서 트래킹을 정상적으로 트로클리어 그룹 안에서 설계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한다면 다시 얘기하는데 라테랄리스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스쿼팅 엑서사이즈를 한다면 메디알리스만 선택적으로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니 40대에서 60도 플렉션 상태에서만 메디알리스가 선택적으로 강화가 되더라. 특히 토인 상태라는 것이죠. 또 질문 있나? 그래서 이 맥코넬 테이핑도 안 맞고 오히려 키네지오 테이핑이 더 맞아. 오히려 키네지오 테이핑을 바스투스 라테랄리스를 따라서 테이핑을 쫙 이렇게 이 면을 붙여주게 되면 테이프의 주름진 현상에 의해 가지고 근육이 좀 이완이 되는 효과가 있어. 물론 손으로 푸는 것보다는 덜 하긴 하지만. 이완이 되려면 라테랄로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라테랄 프레. 우리는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메디알리스를 강화시킬 거라고 메디알리스에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안 돼. 안 되고 또 다시 한번 설명. 설계구를 반드시 지나줘야 돼. 테이핑을 한다면. 설계구를 지나지 않는 테이핑은 효과가 없어. 이랬다면 우리가 테이핑을 할 때 이렇게 반 째가지고
쭉 오다가 요 붙고 여기 TBR 튜브에서 붙고 바늘 째가지고 설계구를 지나서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응? 이런 거는 설계구에 그러니까 세사모이드 보온의 지렛대 원리 이를 활용을 하는 거야. 이건 이제 모멘트 팔의 길이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모멘트 팔의 길이를 크게 하려면 아까 얼핏 이야기했는데 설계굴이 위쪽으로 떠올라야 대퇴사오등이 강한 파워를 내게 되는데 이 테이핑 방식은 설계굴의 그 세사모이드 보온의 역할을 상쇄시켜 버린 거야. 테이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계굴을 반드시 지나가게 붙여야 된다. 이사님 하실 때 그 라테랄 메디얼 같이 적어주십니다. 테이핑을 한다면 여기 TBR 튜브를 쓰고 이 면을 지나고 반드시 이렇게 테이핑을 이렇게 하고 라테랄리스도 이렇게 설계구를 지나서 이렇게 붙여야 돼. 테이핑을. 그래야만 이 설계구를 덮어야 돼. 이렇게. 설계구를 덮어야. 덮는 테이핑을 해야만 설계굴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말 나온 김에 좀 더 가면 이 두 개의 뼈의 축이 뼈가 있다고 하고 중심축이라고 했을 때 요 위에 설계굴이 이렇게 있는데 TBR 튜브를 짓다고 했을 때 대퇴사두근이 흘러오다가 설계굴 지나서 요 부착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중심축과 근육이 지나는 선까지의 거리 이것을 모멘트 팔이라 그러는데 이 길이가 크면 클수록 파워는 증가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설계구를 테이핑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설계구를 더 부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멘트 팔의 길이를 더 연장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테이프가 이렇게. 그러면 근육이 어떻게 오냐면 여기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래서 관절 중심축에서 근작용선까지의 거리 이것이 이만큼 차이가 발생하면서 테이프를 설계구를 덮었을 때 대퇴사두근의 파워가 더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만한 쐐기 모양의 어떤 작은 걸 놓는 거와 큰 쐐기 모양을 놨을 때 이 지렛대에서 밑으로 끌어내리는 힘을 발휘한다면 어느 게 더 많이 보내겠어? 당연히 이게 많이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쐐기가 크면 클수록 지렛대 팔의 길이가 늘어나게 파워 증가되듯이 설계구를 최대한 이쪽을 부유시킬 수만 있다면 더 강한 파워를 내는 거야. 그래서 애초에 근육이 많이 발달하는 사람들은 설계구 약간 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테이핑을 할 때는 이 설계구의 모멘트 팔을 늘려주기 위해서 시너지 테이핑을 할 때는 설계구를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메코넬 방식은 안 맞다. 안 맞고 국내 교수님들도 연구에 많이 뛰어들긴 했는데 나는 말이 안 된다 소리 생각을 해가 뛰어들지를 않았지. 또 질문 없나? 오늘 여기까지 할까?